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펜젤라 문화학당 5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김재우 교수님, 현재 중앙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체육사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또한 대한실업스포츠연맹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배제와 근대 스포츠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터인데, 오늘과 다음 목요일 거쳐서 2시간에 거쳐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쓰면 네, 그냥 이것도 쓰시면 네. 아, 이거 써야 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그 중앙대학교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체육사 스포츠 하면은 조금 이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게 경험상으로 참 좋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아주 저는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체육의 역사를 쭉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그 김낙한 목사님이랑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은 제 전공은 이제 역사 중에서도 근대 쪽, 우리가 이제 고대, 뭐 근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쪽은 이제 근대의 이제 구한말기, 이제 개화기 때서부터 1945년까지 의 이제 시기를, 체육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YMCA, 제가 김낙한 목사님이 저를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게 이 YMCA를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YMCA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영맹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이제 스포츠 활동을 보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요. 전화가 와서 김 박사님이 요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배제 학당과 근대 스포츠더라고요. 선뜻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받았습니다. 뭐 내가 했던 거고, 또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도 이 많이 봤던 학교 이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제학당만큼 역사가 오래 깊고 근대까지 해서 다양하고 활발한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한 단체가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역사를 한 사람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딱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연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플싸 너무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니까요. 그만큼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맡은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하자 하면서 한 달 정도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진짜 한 달 가지고 이 내용을, 이 많은 활동을 한 배제의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다소 아마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상당 부분 좋은 제가 공부를 했고, 앞으로 좀 더 제가 이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주제를 잡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배제학당과 근대 스포츠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크게 시기를 2개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그 선생님도 한번 잠깐 봤는데, 이 구한말 시기, 그러니까 개화기 시기에 이
음악이었나요? 하여튼 그쪽 같은데 음악에서 개화기 시기까지를 한번 보고 개화기 이후서부터 1950년, 45년까지를 이제 크게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뭐 가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크게는 이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하에 대한 그 배제에서의 이루어졌었던 체육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면은 뭐 참 얘기한 거지 좀 뛰어넘고 요 부분만 그러니까 배제 체육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통 보면은 이제 각 학교마다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문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운동 문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 활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목의 이 체육이 배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또 외적으로 대외 활동 쪽으로 이제 운동부들이 16개, 1932년이 되면은 16개의 운동부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운동부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배제가 했었던 스포츠 활동이 우리나라 근대 체육 스포츠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배제 체육과 운동 문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배제 통사를 보니까 배제 학당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료를 사용을 해서 보고 연구를 하신 연구 결과물인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배제 체육과 운동 문화는 아펜젤러 1세, 그러니까 창립자이신 아펜젤러 1세 교장 시절에 배제 체육과 운동 문화가 도입이 됐고, 두 번째는 벙커 교장 때 체육 종목을 교과목으로 실시하면서 정착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우 교장을 거치면서 아펜젤러 2세 때 배제 체육과 운동 문화는 꽃을 피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으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거의 맞는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배제 체육과 운동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배제 체육 운동 문화의 첫 번째는 단체 문화 함양 배제 정서를 고취시키는 거다. 요거는 처음 운동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 아펜젤러 1세 교장 시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897년 이제 처음 배제 학당에서는 이제 1895년이죠. 이 운동장이 조성된 거는 1897년인데 2년 전에 이 벙커가 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이때 이 벙커 교사에 의해서 운동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운동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운동장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자료를 보고 하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운동장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식 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사 처음 최초의 배제 학당의 건물 그 앞이 언덕으로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덕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딸랑 철봉과 사다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제 학당에서의 체육 스포츠 활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성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럽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서 노는 학생들.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는데 요거 보시면은 딱
뭐가 생각에 드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조신이 있는 학생들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드는 학생들은 평민들이었겠죠. 근데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배제 학당을 다녔을까를 찾아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양반들이 출신들의 학생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이 신분에 대한 구분이 좀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은 만들어 놨는데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요 1897년이라 그러면요. 뭐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분의 차이가 심했었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YMCA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1903년에 처음 YMCA가 창설이 되는데요. 이 YMCA 같은 경우도 양반들이 특히 남성 양반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서 도대체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종교고 그걸 알고 싶은데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본 선교사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도 양반 청년들이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라. 보니까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YMCA. 그래서 이제 YMCA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신분의 차이는 있었을 텐데, 이제 운동장을 나가서 안 노는 친구들, 특히 양반들 같은 경우는 신분 차이는 당연했지만은 이 신체 활동에 대한 생각 자체도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양반들이 스포츠 활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조선시대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무예 활동, 이제 활쏘기 같은 거 있죠. 활쏘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돌을 닦는다 라고 하는 이 궁도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활쏘기 정도는 무예적인 차원에서 했지만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청년학관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청년학관의 양반 학생 자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YMCA에서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입니다. 1897년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청년학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근대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체육 수업을 해요. 양반들한테. 근데 그거를 교육을 받은 양반들이 도저히 난 이 학교 못 다니겠다. 욕은 아니지만은 상놈의 학교라서 나는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양반들의 그 스포츠, 체육의 활동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요 당시만 하더라도 천시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한성부의 배화학당 학생 체조 수업 반대라고 하는 거 써놨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나 하면요. 요 그림이 이 이화학당 학생들이 체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서 있는 그 여자분이 당연히 이제 외국 선교사시겠죠. 요 선교사가 이름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배제 학당보다 훨씬 더 먼저 체육 활동을 해요. 체육 활동을 한 게 1892년에 요 이제 페인입니다. 페인. 제3대 이제 배제 학당장이 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체육 수업을 합니다. 체조 수업이죠. 체육 수업을 하는데 이때 체조를 가르치는데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스포츠에 대한 체육 활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천시하는 시기였는데 이 여자들한테 손발을 하고 뛰기를 하고 시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나 일반 규수, 일반 평민들도 그렇지만은 이 몸가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도 자기 발 크기 있지 않습니까? 발 크기만큼의 보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몸가짐이었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그냥 뜸박질을 시키고 팔다리를 올리고 하고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이 이화학당에 와서 자기 딸 데리고 가겠다. 난리가 나고, 이제 한성부라고 하는, 지금에 말하면은 서울시죠. 한성부에서도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다. 배재 학당한테 체조 수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의문을 낼 정도로 요 시기에는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양반들 사회, 더 나아가서 여성들에서까지 보면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배재 학당에서는 아까 말을 했었던 요 운동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1897년 아펜젤러 교장이시죠. 교장님이 선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나 하면은 뭐 단을 읽을 수 없지만은 이러한 벙커가 고안한 야외 운동장에서 했었던 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두 계급이 하나가 됐고, 그걸 통해서 단체 정신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배제 정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초창기에는 이 신분 계급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죠. 그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체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애교심, 동문 의식을 강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배재 학당의 운동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아펜젤러 2세가 교장이 돼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재의 운동 문화가 꽃을 피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꽃을 피우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니까요. 대대적으로 체육부 운동부를 육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애교심 동문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스포츠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아펜젤러 2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조선에서 태어납니다.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공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테니스와 체조, 어떤 분들은 체조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료도 나오고, 또 어떤 밑에 보면은 이제 송박용이라고 하는 그 여기 졸업생인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십니까? 송박용이라고 하는 졸업생 같은 경우는 테니스 플레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스포츠 활동을 접하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몸소 체험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이 교장으로 와서도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요게 보면 교장 시절 해가지고 서양인 경식정구대회라고 하는 게 이제 1928년에 이 경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경식이랑 보통 경식정구, 연식정구 뭔지 아십니까? 소프트볼.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조선, 그 당시 한국에서 이루어졌었던 정구는 소프트볼, 연식정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펜젤러 이 교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경식, 지금에 말하는 테니스를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성 시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경식 정구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1928년은 2회째고 1927년에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선수로도 참여를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28년에는 확실하게 이 대회에 접수 있죠. 접수를 아펜젤러 교장 자신이 접수위원이 돼서 선수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펜젤러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신이
스포츠 활동의 좋음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을 보급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도 잠깐 보면은 이제 이 송방룡 이 졸업생의 동문회 이제 증언을 보게 되면은 이 아펜젤러 이 교장이 경식 테니스 대회 그 당시에 이제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테니스 대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식 정구를 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국 대표, 조선 대표로 나가서 선수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아펜젤러 2세 교장은 이 배제 체육을 장려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 배제에서 어떻게 운동장을 조성해 나가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 당사 앞쪽에 이 철봉이랑 사다리만 있는 조그만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905년에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확장이 이루어질 때 왜 확장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많은 학생들이 체육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 수업도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이제 1905년에 2차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1918년에 공사비 12,000원. 12,000원 지금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보통 2원을 낸다 그러면 큰 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12,000원을 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스탠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게 1918년인데 실은 우리가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별로 힘들지 않게 운동장을 만들었겠네? 돈 주고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1905년서부터요, 학생들 스스로가 조금씩 직접 운동장을 확장시키는데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이랑은 틀린 거죠. 지금 돈 주고 운동장을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동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직접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되는 시기 개발도상국에서 막 건설을 해서 여러 기반 시설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경부선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부선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던 일꾼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직접적으로 배제 학당의 학생들은 자기 손으로 운동장을 개척해 나갔다라고 하는 점 역시 애교심을 키울 수 있는, 나중에 자부심을, 동문으로서의 의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18년이고, 그 다음에 이때의 어느 정도의 당시 1918년도 당시에 가장 큰 사립학교에서는 큰 체육 시설 운동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이제 운동장 수리 비용 2,000원을 학생들의 기부금, 여기서도 나옵니다. 학생들의 기부금을 2원씩 전 교생들한테 기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도 냈겠지만은 이 충당하여 운동장 동편에 구렁을 메우고 축대를 쌓는 공사로 운동장인데 운동장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 요때에 1924년에 그러면은 몇 명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운동장에? 지금
보통 운동회 하면은 많이 들어가면은 뭐 점점 적어져 가지고 한 300명 들어갈까요? 이때 배제 운동장은 5,000명이 들어갔어요.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체육 시설이 192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그렇듯이 이 배제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한국 사립학교 중 가장 훌륭한 체육시설. 실은 1926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체육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동대문 운동장 없어졌지만은 이 동대문 운동장이 경성 운동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만들어진 게 192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경성 시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배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이거를 찾기 이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대체 이 보수공사를 하고 운동회를 5,000명 정도의 큰 규모로 가졌었는데 그게 1924년인데 그 이전 거를 제가 이것도 뭐 아까 확인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받았거든요. 혹시 목사님 이거는 어딘 줄 아시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사관 찍은 거죠? 아니요, 이거는 동관입니다. 동관이에요? 예, 이게 동관입니다. 여기 동관 딱 요 자리입니다. 동관.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요 사진은 흑백밖에 없더라고요. 흑백밖에 없는데 요 당시에 독일의 사람이 요 사진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 몇 분 서 있는 그 앞이 계단이 있었고 네, 요 가대장 있습니다. 예, 예. 그 앞쪽이 운동장이에요. 예. 예, 요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보니까 운동장이 요렇게 조그맸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요 자리 동관에 있었고 어느 정도 공터가 있었고 여기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동관 맞죠? 요 동관 안에서 이제 행렬해서 어디를 가는 모습. 앞이. 자, 그리고 그럼 운동을 어디서 했을까? 요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기를 한번 추론을 해보니까 이 동관이 만들어진 게 1916년이더라고요. 16년이고 그러면은 서관이 만들어진 게 23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4년에 완전하게 이제 갖춘 운동장을 갖추게 되는데 요게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뭐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요 오른쪽이 정동교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이 나무 쪽 우편으로. 이게 이제 야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기적으로. 상상을 해보니까 요 시기는 1918년도 아닌 1916-1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 추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스탠드를 만들어진 게 1918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은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1916년 아니면 7년에 야구를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 역시 이제 이거는 아침 조례를 하는 거겠죠. 상당히 넓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들 이제 경험하셨겠지만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이 교장 선생님 해서 쫙 줄 서가지고 조례를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체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요 다음 사진. 요게 서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관. 오른쪽 그림에. 서관 앞에서 체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체조. 상당히 넓은 이제 운동장 시설이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스탠드가 없었을 시기. 그러니까 18년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선인들의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았다 그래요. 크질 않아가지고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운동회에 나가는 자격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한하는 키가 2.6천
아주 적은 거예요. 2천, 6천이라 그러면 소학생들, 초등학생서부터 이제 나가는 대회니까. 그러면은 한 70cm 좀 더 되는 애서부터 나갈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이 사진을 보더라도 넓구나라고 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넓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요 사진도 보게 되면은 아까 목사님 여긴 어디쯤 되겠어요? 그거는 기숙사 사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이쪽 회화나무 밑이 아닌가요? 아 예. 저 뒤에 있는 게 남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요쪽에 이제 이게 그림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 선이 꺼져 있죠? 선이 하얀 선이 보이시죠? 이게 테니스 코트라고 이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체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아까 제가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1924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경을 한번 찾으려고 사진을 엄청 신문 찾아보고 모든 대회에 전체 입장식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대회 개최되는 모습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경을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나 노력을 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요게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니까 조금 이게 그 신문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1924년 11월에 제5회 전조선 축구대회가 이제 배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 이 넓게는 생각하시죠? 이 주위에 까마득한 게, 새카만 게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이 넓은 좋은 시설을 이 배제에서는 갖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운동장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대회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배제 운동장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크게 1924년에는 2개의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기 그때 표현입니다. 수천 평의 축구, 야구, 기계체조용 운동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구, 농구, 배구, 스케이트용 운동장이 있었다. 2개의 체육 운동장을 1924년에 갖췄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스케이트용 운동장이라 그러면 스케이트장이 있었나? 평소에는 아니고 겨울이 되면은 스케이트장은 얼음을 만들어요.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지만 같이 스케이트용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없지만 아마 그 목사님은 아시겠지만은 기타 시설로 해가지고 검도, 유도용. 이거는 이제 대강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사용해서 이제 실내 스포츠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동간인데 이쪽으로 나가면은 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제 공원 있잖아요. 그 배제 공원서부터 보험회사 러시아 저기 그 대사관까지 그게 다 운동장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또 하나의 운동장은 이 동상 앞에 이쪽 배제 빌딩 자리, 이 잔디밭 포함해서 저쪽 뒤쪽으로 해서 운동장을 더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뭐 학생들은 그걸 이용했겠죠. 체육 수업 때도 이용하고 뭐 운동부가 많았으니까 운동부 체육 시설로서 운동부들이 연습하는 장소로도 활용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이랑 틀리게 19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에는요, 그만큼의 시설을, 운동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회 혹은 아니면 스포츠 대회, 체육 대회를 배제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 거. 각종 친선 경기와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장소로서 당시에 배제 운동장은 한국 스포츠의 메카의 역할을 했다. 좀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이 배제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나? 보니까 친선 경기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 뽑아 놓은 거예요. 첫 번째, 1920년 7월 22일 동경 유학생 축구단 초청 경기. 그러니까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매년 오거든요. 매년 와서 축구단도 그렇고 야구단도 그렇고 이 운동부를 이제 조직해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뭐 유학생 온다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큰 행사였었어요. 신문을 보게 되면은 매일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동경 이외에 상해 유학생 축구단 초청 경기. 그 다음에 전 미군과 중앙체육단 야구 경기. 그리고 1923년 7월 5일에는 하와이 학생 모국단 방문 야구 초청 경기. 여기에서 가장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거는 마지막 하와이 학생 모국 방문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1800년대 그 중반 후반 때서부터 아니면 1900년대 초창기에 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못 살았었겠죠. 못 살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이제 이민을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에 말하는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20살이 안 된 학생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이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돈을 걷어서 모금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하와이 학생 모국 방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온 결의에 관심이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행사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끼어서 그때 이제 야구 경기하고 배구 경기를 해요. 이 모국 방문단이. 근데 야구 경기장을 한 게 배제예요. 이때 그림입니다, 이게. 이때 이제 이 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 날 보니까 이 배제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친선 경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인원이 온 건 아닙니다. 여자 단장 한 분, 그 다음에 남자가 14명, 여자가 9명 와가지고 이제 모국 방문단이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은 천막 같은 것들이 쳐져 있고 쭉 운동장을 삥 둘러싸면서 이 구경을 많은 관람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뭐 왜 또 2장 보여주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요 매일신보예요. 아까는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민족지였죠? 요 매일신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했었더라고요. 마이니치 신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것과 함께 천막 같은 것들도 막 쳐져 있고, 그래서 막 구경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대회들이 친선 경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규모의 대회. 그렇다고 전국 규모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한 30개 단체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래도 한 10개, 적게는 뭐 5개도 있고, 전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은 하지만은 규모는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대회들인데, 친선 경기 이외에 이루어졌었던 게 이제 조선체육회 주최 전조선 야구대회, 전조선 축구대회. 요 왼쪽 그림이 1922년에 이루어졌었던 이 야구 시합의 모습이고, 밑에서 이제 관람을 하는데 상당히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이때 구경. 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헌팅 캡이라 그러죠.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도리구찌라고, 이 당시에 도리구찌였겠죠. 새 모양, 새 입처럼 생겼다고 이게 붙인 모양의 도리구찌인데 다들 양복을 입고 나와서 구경을 착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이랑 얘기했지만은 요 조선체육회 주최 전조선 야구대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은 전국체육대회의 1회예요. 1회. 이게 배제운동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요 앞에 작년이 100주년이었거든요. 전조선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표석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역사적인 대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친선 경기가 다른 곳이 아닌 배제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이 거기를 모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모교들이나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배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랑은 좀 틀리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사들만 와서 구경을 했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한복 입고도 많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배제 운동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그 운동장 체육 시설을 확장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구경을 한 사람 배제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할 만큼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이거 약간 좀 한자 괜찮으십니까? 한자인데 이거를 한글로 만들면 변환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아일보 1929년 9월 27일에 실린 내용이에요. 기사인데 졸업생이 동문이 직접 쓴 거예요. 우리 배제 운동장에 대한 자랑이 느낌이 팍팍 나와요. 제가 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볼게요. 학교 좌우로 운동장이 있는데 한편은 수천 평이나 되는 축구, 야구, 경기, 기계, 체조에 대한 운동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전구, 바스켓볼, 발레볼, 스커트 이게 스케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커트 대한 운동장이 있으며 또 대강당 한편을 이용하여 격도 이건 지금 말하면 검도입니다. 격도, 유도에 대한 설비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바깥에서는 배제의 위풍을 일홈해서 호라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이만큼 우리의 800여 명의 근한 동창들은 지덕체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자랑이 엄청난 거죠. 학교 자랑 한번 해봐. 이게 신문에 실린 겁니다. 학교 동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보고서 선교회에 보고를 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배제 운동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5,000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체육 대회, 그 다음에 이 운동부의 활동을 통해서 배제 학생들은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문 의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교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 애교심과 동문 의식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연히 스포츠맨십을 습득하는 것이 배제 체육 운동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규칙을 준수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어 나타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맨십.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맨십은 그 위에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 하면은 기사도 정신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츠맨십, 그 다음에 젠틀맨십, 더 위에는 기사도 정신. 그게 하나의 뿌리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러면
왜 체육 스포츠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이 왜 필수가 돼 있겠습니까? 필수. 당연히 그거는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활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스포츠나 체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룰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자, 스포츠에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이죠.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룰을 배우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직접 그게 준법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체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적인 것도 상당히 많지만 이때 배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맨십을 습득하자. 자, 그러면 이 스포츠맨십의 습득을 통해 가지고 준법 정신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행복과 복지 증가를 추구하는 이타주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스포츠맨십을 습득하고 이타주의 가치를 체득하고 졸업을 한 위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생활할 때 더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긍심만 갖고 애교심만 갖고 단체 정신만 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의 공동체 생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체육 활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배제의 운동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협동심과 양보의 미덕. 이 위에도 이제 타인을 사랑,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주의가 있었지만은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특히 단체 경기 같은 거 이제 배제가 가장 잘했었던 단체 종목은 축구, 그 다음에 럭비, 야구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제가 요 세 종목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다양하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2년에는 16개 종목. 그러니까 광복 후 해방 후에는 더 증가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16개 종목을 골고루 시킵니다. 그러나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체 종목. 왜냐? 이 단체 종목을 통해서 협동심, 양보의 미덕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 축구 11명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메시처럼 뛰어난 친구가 한두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서로 패스를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요.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스포츠 단체 종목을 통해서 이제 협동심과 양보의 미덕을 키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배제 운동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추구. 이제 이게 3육의 기본이잖아요. 교육의 기본인데,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이 배제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학교 운동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게 1930년대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운동선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만을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나아가서는 운동하는 일반 학생. 모든 배제 학생들은 운동부에 가입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말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이제 1인 1기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공부 말고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때 체육이 포함됐지만은 이때는요 1인 1 종목이에요. 그거를 처음 해요. 처음. 근데 이 내용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반대로 말하면은 1930년대에 있었던 게 지금도 있나? 어떻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했었던 걸 지금 해도 야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체육 정책, 학교 체육 정책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1931년 가을에 이제 이 연구를 시켜요. 체육 교사, 교무 주임 교사한테 연구를 시켜가지고 1932년 봄서부터는 이게 완전하게 정착이 돼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유를 보게 되면 소수 운동 선수 중심으로 학교 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들이 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운동선수 하면 공부 안 하는 거. 지금 최저학력 만든 것도 이제 공부하는 운동선수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학생.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이 30년대에는 체육 활동비로 이런 식을 냈었나 봐요, 돈. 이제 교육비로 이런 식을 냈는데, 이제 일반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아마 이 운동부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제도 그렇고 희문도 그렇고 다 그 당시에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참여해야 되는데 운동부 학생들이 차지해서 운동을 못하는 그러한 게 1930년대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다음이 지덕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교 체육의 기본 정신에 훼손된다. 너무 운동부만 치중하니까. 그리고 다음이 운동하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라고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체육, 배제 체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이것만으로 이거를 이렇게 운동부에 전환을 시도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배제 야구부가 너무 과한 승부욕 때문에 일을 한번 쳐요. 1900 일을 한두 번 치는데 이게 제대로 일을 치는 거예요. 야구부에서. 1929년 6월 15일 날 이제 조선체육회, 지금 대한체육회죠. 조선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전조선 경기대회 중등부 야구 라이벌인 휘문하고 결승전을 해요.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9회 말이에요. 이거는 그 기사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9회 말 1사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3아웃이 돼야 되는데 한 명만 죽었어요. 1사 말루예요. 말루가 딱 됐는데 투수가 2루 견제를 딱 해요. 근데 그때가 2대1로 배제가 이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루니까 휘문이 공격할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타 하나면은 역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투수가 2루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견제를 딱 했는데 심판이 세이브 선언을 해요. 배제 응원한 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웃이다 저거. 아웃이다.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가 안 받아들여져요. 자, 그랬으면 하면 되는데 이 과도한 승부욕. 야, 아웃인데 왜 하냐? 이거 안 된다. 나 안 해. 감독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포기를 해버려요. 나 시합 다 나와. 거기에 야구 응원으로 온 배제 응원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심판을 가서 두드려 패버려요. 그냥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많이 두드려 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요걸 이제 아까 좀 한자인데 많이 팼나 봐요. 이제 1929년 6월 17일 동아일보에 사설이, 이 사설이라고 하는 게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설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이 사설을 쓰는데 이 주제가 제목이 경기계 숙청하자. 그래서 조그만 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야구부의 추태를 보고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서 사설을 하는데 요 빨간 줄을 제가 이제 좀 읽기 쉽게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작일 야구장에서 일어난 배제고보팀과 응원단 중에 일부 분자들이 취한 실태는 획시기적인 동경기대에 오역을 가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선 운동 경기계의 역사상의 일대 치욕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크긴 컸지만은 1920년대, 30년대에는요, 이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가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가장 큰 게 부정선수 문제. 예를 들어서 나이를 속이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70년대, 80년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짜 부정선수들 많았어요.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안 시켜줘요. 진학을. 왜? 성적을 내야 되니까, 감독 선생님들이. 2년 꿇고 3년 꿇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혹시 이거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기억하시죠? 1980년인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그 김종환 감독이 4강에 올리는 쾌거를 올리잖아요. 근데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실은 우리나라. 모 선수 같은 경우 말하면 안 되니까 2살, 3살이 꿇었어요. 그런 부정선수 문제라든지 아까 배제 야구 대회에서 있었던 그 운영 미숙, 심판들의 실수 이러한 것들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에는 신문을 찾아보면은요 아주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조금 결승전에서 2명만 사람을 잡으면은 우승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판이 잘못 봤다. 약간 좀 이제 심하게 우굴한 거죠. 이 배제 응원단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데 이게 조금 커서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결의사항을 내요. 이거는 원래 한자로 다 돼 있는 건데 제가 다 이제 한글로 썼는데 이 긴급 이사회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배제 야구에 대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의사항이 어떤 거나 하면 금후 5년간, 5년이에요. 5년간 본회,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배제 고등학교 학생 또는 배제 고등 보통학교 관계자가 배제 고등 보통학교의 명칭 또는 배제 고등 보통학교에 관계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대회는 참가를 불허한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단체가 조선체육회였거든요. 근데 조선체육회라고 하는 게 여러 시합을 해요. 여러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조선체육회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는 5년간 참가 금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마춘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었는지 코치였는데 그 사람은 제명을 시켜라 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무이사 김규면을 비롯한 경기부, 서무부, 선전부 간사들이 사퇴를 해요. 자, 이것만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느 정도 컸나면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 우리나라 중등
체육계를 이끌었었던, 배재와 함께 이끌었었던 경신중앙휘문 3중학교 야구부가 또 결의를 해요. 그래서 1929년 6월 17일 모여요. 야구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의를 하냐면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거랑 유사한 결의를 해요. 금후 5년간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생 또는 배재고등보통학교 관계자가 배재고보의 이름 또는 관계가 있는 명칭을 참가하는 야구 경기 등에는 일절 출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야구 경기에도 나는 참가 안 하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은 배재 야구부는 5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큰 문제가 나는데, 실은 보통 이게 하면은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끝났을까? 더 찾아보니까요, 자료를. 배재 동창회에서 결의문을 또 내요. 결의문을 어떻게 내냐 하면은 이게 긴급 이사회를 해서 긴급 동창회를 해요.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100여 명의 동창생이 모여요. 그래서 이때 신웅우 전임 교장님이 위원 중에 대표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결의문을 내는데 내용이 배재 동창회는 근본 모교 불상 사건에 대하여 근신의 뜻을 표하겠다. 그래서 위원 7인 신웅우를 비롯한 7인을 선정하여 각 기관 단체의 진사, 진짜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부상당한 심판을 성심 위문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배재도 이제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3가지 조건: 조선체육회 주최 경기대회에 1년간 근신하겠다. 모든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야구 부장님 및 코치 책임자를 사임케 하겠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을 조사 처벌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지켜라.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 5년은 너무 가혹하니까 가서 체육회 처치의 가혹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제 워낙 세게 나오니까 경신, 중동, 힘은 세 학교가 세게 나오니까 이 세 야구부의 위에 죄송한 마음의 뜻을 표명하고 우위의 복귀를 희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듯이 1929년에 큰 문제가 야구부를 통해서 표출이 돼요. 그게 어떠한 일정 정도의 1930년대 들어서의 체육부, 체육활동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이 배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의 모습이 진짜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모습으로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1년 가을에 이제 연구를 하고 32년 봄학기 때서부터 새로운 체육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 생활에 적용을 시켜요. 이때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모든 학생들의 의무적으로 운동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16개의 운동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 부마다 부장교사를 두고 운동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끝나고 뭐 4시서부터 5시 반까지 운동하겠다. 그럼 이 시간에 교사가 나와서 지키고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체크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성적에 반영을 시켜요. 성적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이 배재에서는 학과와 품행 2가지만 성적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요 32년서부터는 운동의 성적이 추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회 경기 참가, 운동부들이 밖에 나가서 대회에 참가하면서 거두었던 성적은 조금 저조해져요. 실은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성적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배제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운동을 같이 하는 학생. 그래서 저분이 운동부에 운동 대회를 나가셨네? 라고 할 정도의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운동부 활동에 참가하고 대회도 참가를 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2010년에 발간한 이 배제 졸업생들의 구술 채록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유군배 배제학당 이사장님, 여기 마셨던 유군배라고 하는 동문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운동은 일부만 하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운동부 시합을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근데 이분도 나가서 복싱을 했다는 거예요. 권투. 자기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오나요? 뒤에 일반 대회도 참가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제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부모들이 봤을 때 학생들도 운동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뭐 불합리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식이죠. 유럽식이죠. 모든 학생들은 운동을 하면서 그 학교 밖에 나간 성적이 결국은 대학,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단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모든 애들의 기준이 운동을 잘하는 애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1930년대에 배제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에 이제 운동 문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일제강점기 때. 모든 제도적으로, 제도 자체가 뭐 1920년대, 30년대, 특히 37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국내랑 조선이랑 한 몸이다. 라고 해서 내선일체 정책을 해서 아무 차별 없는 정책을 썼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일본 측의 얘기고 누구나가 이 강점기를 시대를 살았던 모든 한국인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억압받는 동등하지 못한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편한 마음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랑 방법이 됐었던 게 대표적인 게 스포츠 활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선 학생끼리의 대회도 나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죠. 아까 말했었던 조선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조선인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대회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선체육회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단체라 그러면 조선체육협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나중에 읽으실 때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조선체육협회라고 하는 거는 일본인 단체예요. 이게 말하면은 가장 더 조직적으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표적인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까 경성운동장이 1926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경성운동장 준공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대회가 조선신궁 경기대회예요. 조선신궁. 이제 일본에서는 메이지 신궁이 가장 크고 신사죠. 신사보다 큰 게 이제 신궁이라 그러는데 그 신궁을 기념하는 대회를 1926년서부터 만들거든요. 거기에는 1회는 일본 사람들만 참여해요. 그리고 주로 일본인들이 참여를 하는 대회거든요. 이때 이제 2회 때부터 배제도 나가요. 조선인들이. 그때서부터 대회가 일본인이랑 부닥칠 때에는 엄청나게
심하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학교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교가 이런 거를 하라 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그 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이러한 게 가장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복동 영화, 엄복동이라고 아시나요? 1910년, 20년, 30년대까지, 20년, 30년대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자전거 왕, 엄복동. 근데 이 엄복동 선수가 당시에 조선인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일본인을 콧대를 눌러주는 거였거든요. 그렇듯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대회 나가서 일본인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저항 운동으로서 스포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식민지 강점기에 사는 이 진짜 막 억압받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엄복동 말고 그 대표적인 또 선수 하나가 육상의 그렇죠. 손기정. 그분이 대표적인 체육인으로서 추앙을 받는 이유는 어려웠었던 시기에 그걸 극복하고 일본 사람을 이기고 조선인의 긍지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제 운동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본적인 배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고, 지금서부터 할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신 말고 실제 활동.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육 교육 안에서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운동부 아니면 과외 활동으로서 구한말기, 개화기 때 스포츠 체육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쳐도 될까요? 이제 다 안 되는데 이제 그 반장이 선생님 모시고 여기 올 테니까 안 배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 여기 오신 분이 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한말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개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정규 체육으로서 이제 이 어떠한 것들이 배제에서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이외에 과외 활동으로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배제 쪽에 구한 개화기 때의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언제 그러면은 정규 교과목으로 체육 과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1908년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1908년에 이제 처음 체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체육이 아니라 체조였죠. 이 체조가 정식 교과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 일반 체육사를 연구하는 쪽에서도 이 미션 스쿨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이제 이 교과 과정이 여러 번 바뀌고 또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가장 처음에 이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교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영어만 가르치는 학교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펜젤러가 영어,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배제 학당 학생들이 배제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하는 곳.
어디나 하면은, 어디실 것 같아요?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통역관.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국에 전신하는 교환수. 왜냐하면 그때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전화를 왔을 때를 그거를 아시죠? 그거 이렇게 전화 오면 꾹꾹 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연결되는 거.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하니까 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의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펜젤로 교장은 배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것만으로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냐? 결국은 기독교적 교양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배제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펜젤러 교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게 어디로 녹아나나 하면은 결국은 교과 과정으로 녹아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찾아본 이 배제 학당사 같은 거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1888년서부터 1889년에 이제 교과 과정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비가정부는 1학기, 2학기 1년, 그리고 교환과학부는 3년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때에는 보면 주요 과목이 예비가정부에서는 영어 한문, 언문, 한글이죠. 그 다음에 교양과학부에서는 영어, 산수, 한문, 언문, 더 나아가서 영어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교양교육으로서 시작되는 게 일반 과학, 지식의 계몽, 음악, 미술.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몇 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미술이랑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은 아주 초창기 교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체육을 보니까 이때도 없어요. 1900년대까지 찾아봤어요. 또 없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영문과, 한문과로 이제 대학 교육으로 막 이제 이 배제가 변화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영문과, 한문과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 한문, 지리, 역사, 산술, 이학, 화학, 문법, 독서, 작문. 근데 이전에는 다 영어로 수업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근데 이때서부터 지리, 산술, 이학, 화학 등은 빨리 가르치기 위해서 국어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국어로. 그리고 이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남북 감리교가 공동 경영 체제로 하면서 커리큘럼에 대대적인 그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데 이때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서부터 실은 했다 그러는데, 자, 그럼 언제서부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08년이다. 라고, 자, 그러면 한번 맞구나, 역시. 보니까 딱 1908년 3월 교과과정을 봤어요. 요거는 대한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신문에 학원 모집 광고라고 나오더라고요. 모집 광고인데 여기에 보면은 봄 학기예요. 봄 학기에 이제 학생들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제에서는 뭘 가르치냐? 입학 연령은 16세다. 그리고 수업 연하는 4년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성경, 문학, 수학, 역사, 이화, 박물, 위생, 경제, 부기. 다 순 영문으로 가르친다고도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잖아. 뭐가 잘못됐나? 거기 이제 배제 학당 사회도 커리큘럼에는 1908년에 체조와 교련을 가르쳤다. 커리큘럼 내에 나오거든요. 나 이거 이상하다. 없다. 또 한 번 더 찾아보자. 딱 찾아보니까 1898년 9월 2학기 학원 모집 교과목에 나오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학원 모집,
쭉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세분화돼요. 아까 보게 되면은 간단하잖아요. 성경 문학 이렇게 하나만 나왔는데 좀 더 세분화돼서 이거를 공개 신문에 실더라고요. 공개 모집 신문에. 성경은 신약 구약 가르친다. 문학은 뭐뭐뭐 가르친다. 쭉 해요. 근데 이때 1908년 2월 교과과정서부터 들어온 게, 새롭게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학, 일본어를 가르치겠다. 이제 필요성이 있었겠죠. 1905년 이후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권은 다 뺏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와 함께 그때 들어오는 게 체조예요. 체조가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걸 가르치냐? 지금까지는 체조에서는 단순하게 체조와 교련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아령, 보통, 기계, 병식을 가르친다. 네 가지를. 아령은 다 아시죠? 자, 보통 체조는 모르시죠? 보통? 네, 체조예요. 기계, 병식. 병식은 교련이 맞아요. 기계는 찾아보니까 기계 체조가 없어요. 철봉 같은 거를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보통 체조가 뭐냐? 잘 모르시죠? 자, 네, 맞아요. 일반 체조. 근데 요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보통 체조 안에 아령도 포함이 되고 다른 것들도 맨손 체조도 포함이 돼요. 첫 번째가 이 보통 체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01제가 1905년에 실권을 장악을 하고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차관 정치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부서에 차관이 있어요. 차관이 있는데 이 차관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다 아시죠? 이 통감부의 통감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2등 방문이. 이 친구가 이 이토 히로부미가 지정을 한 차관이 일본 사람이 차관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체조의 내용이 보통 체조예요. 실은 찾아보니까 보통 체조. 그러면 이 보통 체조라고 하는 게 뭐냐? 맨손 체조. 여기 이 사진은 1908년인가에 YMCA 학관, 아까 학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 체조를 가르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YMCA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맨손 체조 같이 아주 기구 없이. 그리고 두 번째가 아령, 구간. 아령은 다 아시죠? 구간은 잘 모르시죠? 이러한 소도구를 사용한 체조가 보통 체조예요. 노말 김네스틱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볍게 편안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체조라고도 하고 일본에서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경체조, 가볍다. 그 다음에 힘이 조금 들어간다. 그래서 소력 체조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맨손 체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령을 이용한 보통 체조.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체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부리는 모습, 팔을 피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령 체조 신법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여자들이 이런 아령이나 그리고 혹시 곤봉은 아시나요? 곤봉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아령에 보통 체조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이때도 들어와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곤봉은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그게 영어로는 인디안 인디안 뭐라고 했었는데 인디안 클럽이라 해가지고 요 당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아령. 여기는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죠. 이거는 그냥 나무 막대기고 요것도 일본 사람이 이제 보통 체조를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요 끝이 보입니까? 나무 막대기에 동그란 봉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체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처음에 배제 학당에서 이루어진 체조가 보통 체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손 체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병식 체조예요. 자, 그럼 병식 체조는 뭐냐? 말 그대로 군대식 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908년 같은 경우는 4년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학년들한테는 보통 체조를 가르쳐요. 체조.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들한테는 병식 체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군대식 체조로서 중요한 기질 중에 순종, 우정, 위험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몸가짐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병식 체조를 한다라고 책에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 그래서 우리나라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이제 일본 같은 시기 좀 지나서의 요 시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 고등사범학교에서 병식 체조하는 모습인데 완전 군대 복장을 해요. 근데 실은 이때 전서부터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이 1908년 이전서부터 배제학당 학생들은요 교련복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1890년대에도 이 병식 체조 교련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 교련하고 다르니까. 교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 총검술 같은 거 했잖아요. 여자는 이제 붕대 감게 하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은 시험에도 이렇게 머리 붕대 감고 하고 강목대고 하는 거, 이렇게 팔 흔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 남자들은 그러니까 완전 군대식 교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선교사 대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제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교련의 모습을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완전 군대랑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중대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일치된 동작은 다른 어떤 군대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3개 중대로 나뉘어 한 중대는 진지를 지키고 나머지 중대는 이를 공격해 왔다. 그들은 폭죽과 흰공, 붉은 공을 무기로 사용했고 진공작전, 후퇴작전, 돌격, 접전, 적십자 활동 등을 하며 성을 함락시키고 태워버림으로써 끝을 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 군사활동이 체육의 하나의 행사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왜 그럼 기독교 학교에서 그게 이루어졌을까? 왜? 이거는 그 시대의 상을 가장 잘 민족주의 학교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특히 일제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 다 아시죠? 을사조약. 이제 정식 명칭은 한일합상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을사오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저희가 역사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역사 공부를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실은. 우리는 그냥 한일합방 당한 건 1910년이다. 10년이다. 당연히 주권이 있고 구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에 의해서 실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는 1905년서부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을 책을 대면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외국인 만나고 외국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선 사람이 못 나가요. 한국 사람이 못 나가고 일본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감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해요. 이때서부터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서 조선의 통치권을 전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고종
계셨지만은, 황제가 계셨지만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계셨지만은, 모든 것들의 이 통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차관 정치, 1907년. 이거는 일본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차관이 구왕국의 내정을 직접 집행하는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항무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항무국의 장관은 당연히 조선 친일파예요. 친일파고 그 차관이 다와라 손이지라고 이제 표손일이에요. 한국 그 한자를 읽으면 그 사람이 모든 교육 정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가지고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1905년 이후에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라 뺏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권을 회복하자. 나라는 있었지만 그래도 국권 회복 운동이 이때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구한국군도 해산이 되고 이때서부터 국채 보상 운동, 애국 계몽 운동 등등의 여러 가지. 그래서 돈 갚자. 일본한테 1,300만 원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차관 이 돈 갚으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돈 갚자 운동. 그래서 담배 끊기 운동도 이루어져요. 이때 담배 끊기 운동도 다양하게 경제.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 교육으로 나라를 한번 되살리자 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포 청년들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운동.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서우학회, 서북학회, 서우학회가 합쳐지지만은 이제 한북학회 등의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북학회의 그 건물이 건대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를 제작해서 독립을 고취시키자라고 하는 국권 회복 운동이 이 1905년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과 함께 체육 쪽에서도 이루어져요. 체육 쪽에서도.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 상실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체육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요. 이제 이거를 체육사를 하시는 분은 개화기의 가장 대표적인 체육 사상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체육이다.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육의 이제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과 함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체육 사상으로서 시작이 돼요. 보면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김봉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우 아까 학회에서 만든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여기에 김봉관이라는 사람이 체육을 소홀히 할 때는 국민이 모두 그 해를 입어 체력이 감소하여 인종이 점점 약하게 되니 외적을 만나면 스스로 지키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식하는 인민에게 보호,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인민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해가 국가에 미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 국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체육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하는 게 이때. 근데 그 말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이제 돈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때 체력의 국력은 뭐 이거랑 유사하지만은 약간 좀 이데올로기가 강한 게 저희가 어렸을 때 체력은 국력.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수류탄 던지기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던지기? 다른 젊은 친구들 모르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면은. 제가 중2 때까지 체력은 국력. 전쟁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던지기를 잘해야 돼. 그럼 뭘 던지냐? 수류탄을 던졌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체육 시간.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이념적인 거는 틀리지만은 이때서부터 부국 강병의 수단으로서 체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교육, 삼육의 필요성도 이루어지거든요, 이때는. 지육, 덕육, 체육을 해야 된다.
근데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육, 덕육은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건강하는 것이 최고다. 그 최고가 결국 어디로 가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의 체육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 어디로 넘어가게 되나 하면은 사립학교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광공립학교는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이 다 학교의 규정에 맞게끔 이루어져요.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 일제가 강점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체육의 내용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때 자유로운 체육의 내용으로서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된 교련, 군사훈련이 체육의 내용으로 나왔더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도 좀 넘어갈게요.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제대 이외에 배제는 사립학교면서 기독교계 학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민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안창호의 대성학교나 이승훈의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 자체가 그냥 군사훈련이에요. 그렇듯이 이러한 시기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민족주의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체육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교련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배제학당서도 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막 민족학교는 배제 민족학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족주의 학교였다. 자, 그러면 뭐가 민족주의냐? 대표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체육의 정규 교과로서는 1908년에 들어와서 주로 했었던 내용은 보통체조와 함께 교련이 배제 교과목의 일부였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가해 활동으로서 훨씬 이전서부터 이제 체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몇 번 나오는 거지만은 이제 1897년에 이제 벙커의 제안으로 조성된 운동장에서 이 철봉하고 체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지금 이제 예전서부터 가지고 이제 이 스캔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은 철봉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 외국인이 누구냐? 이거를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이 벙커의 제안으로서 이제 배제에서 체조를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체조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체육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헐버트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근데 옆모습인데 헐버트 사진을 보니까 정면을 보면 딱 알겠는데 정면이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헐버트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멋진 수염을 기르거든요. 멋진 수염을. 근데 여기에는 수염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가 아닐까, 이때. 그리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사진이 진짜 철봉을 가르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헐버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뒤에 건물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배제학당에서의 철봉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봉과 체조를 가르쳤는데 그냥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 행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방학식이었거든요. 1890년대의 대표적인 행사가 이 방학식 때 체조 시범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체조 시범을. 이때 이제 요 내용도 조금 글씨가 적지만은 이것도 그 아펜젤로 교장이 어느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 이제 이 배제학당 편찬위원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방학 시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야외 운동장에 와가지고 이제 체조하는 모습을 시연을 했는데 그걸 보고 궁궐의 병사들이 체조 훈련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참으로 기억에
남는 날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체조 시연이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으로서 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개화기 시기의 가해 활동으로서는 철봉 및 체조가 있었다. 그리고 화류회가 있었다. 화류회, 이거 보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화류회는 이게 꽃화자 버들류자를 써서 화류회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하면은 소풍 같은 거, 야유회 같은 거예요. 야유회. 근데 이제 체육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 화류회가 이제 처음 이제 영어학교에서 화류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이 배제 학당과 함께 대표적인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영어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건 그냥 운동회가 아니라 화류회는 소풍이다. 근데 그 얘기를 보고 또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배제도 소풍 화류회를 가더라고요. 여기 본 게 독립신문 1896년 4월 28일 일자가 빠졌네요. 이때 실린 기사예요. 그대로 그거를 제가 뭐 캡처를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달 25날 배제 학당 교사가 학원들 더불어 강가에 가서 화류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 가진 소풍의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이건 운동회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이 소풍을 과외활동, 이거를 이제 그 이전에는 체육활동으로 보긴 봤어요. 이제 화류회라고 하는 거를.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체육활동은 아니지만 야외활동으로서 가서 이제 기분 좋게 놀고 정신을 맑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상당 부분 그래도 좀 주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또 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요 화류에서도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충군 애국과 관련된 행사로서 민족 정신을 배양하고 고취시키는 활동으로서 화류회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는 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류가 꽤 있었나 봐요. 있어서 이제 이 영어 학교와의 화류회는 1896년 6월 30일 날 영어 학교 학생들이 배제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목사님이랑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 화류회 소풍을. 요거는 요 1890년 영어학교의 화류회는 남산 밑이었다 그래요. 기사에 딱 나와요. 남산 밑에서 했다. 근데 이 화류회를 소풍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화류회를 가서 그 행사로서 배제학당 양육무과 영어학교의 권유섭에 연설을 했다. 근데 그 연설 내용이 학문을 빨리 배워서 진충 보국을 하자 라고 하는 내용.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배제학당과 영어학교의 학생들이 애국가를 지어서, 아까 제가 이제 애국가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권회복 운동의 하나로서 이루어졌다라는데, 그리고 배제학당 학생들은 여기 가깝잖아요. 남산. 다 줄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줄지어서 와서 배제학당으로 돌아와가지고 국기를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학교 앞에 올라가 대군주패와 위하여 만만세를 불렀다. 하나의 소풍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새를 키우고 민족의 하나의 요 시기가 이제 가장 그거거든요. 외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충국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정신적 교양으로서 이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외 활동.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체조, 철봉을 했고, 두 번째가
활회를 했고, 세 번째가 연합운동에 참가합니다. 연합운동에. 이게 이제 1907년 10월 26일 날, 이제 1905년 이후에 그 전서부터 이제 이 연합대운동회라고 하는 게 각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1907년 이때 이제 이루어졌었던 축의 연합대운동회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20개, 사립학교 54개 교가 모두 참여를 해서, 대표들이 참여했겠죠. 참여해서 학도 7,000명이 훈련원에서 이루어졌었던 축의 연합대운동회예요. 1905년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 운동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배제 학당도 참가를 해요. 참가를. 그래서 이제 이 연합체조, 뭐 송기 경주, 도보 경주, 투구 경주, 기치 경주, 기마 기치 경주 등 다양한 종목의 이제 운동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황태자가 어람에 500원을 하사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의 이제 이 연합대운동에 참가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상당 부분 이 운동에도 민족적인 성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08년에도 5월 21일 날 창덕궁 비원에서,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성격을. 이제 이때 이 주체가 학부거든요, 학부. 학부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이 있어요. 차관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1907년 10월 26일 날 이 연합운동회를 개최했었던 회의 총재는 이재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총재는 표손일, 한국으로 쓰면.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항무국 차관 다와라 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서 부총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일본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창덕궁 비원에서 해요. 운동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뭐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운동회를 할 정도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 특별 비원 운동회에서는 황제 폐하도 다 참가를 하시거든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어디 감히 황제가 사는 궁궐 안에서 체육대회를 갖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때서부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창덕궁이 뭐가 됩니까? 창경궁이 돼서 그 임금이 살던 우리나라의 귀족 황제 왕들이 살던 곳이 동물원이 되고 식물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복원이 됐지만요.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때 이제 우리 배제도 선발을 해서 4명이 나가요. 4명이. 배제학당 4명이 나가서 오동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관립학교, 사립학교, 소학교 쭉 이제 시상을 하거든요. 시상을 할 때에 사립학교 4등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전대체조, 보도체조, 조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특별하게 전 느껴지는 게, 이제 그 운동회 하면은 운동 잘하는 친구들의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운동회 가면은 상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뛰는 친구들은 노트 몇 권, 그 다음에 여러 개 받고, 연필 몇 개 받고, 그런 역사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 전서부터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하사품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 보면 근데 대황제 폐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품의 양과 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때 준 거는.
잠깐 이거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금시계 10개. 그 다음에 연필 400자루. 우산 20개. 황모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몰라서 찾아봤더니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이 이제 황모필이더라고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600개. 그 다음에 묵. 수첩 600개. 혁포는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죽 가방 혁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혁포라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선물로 나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안에 이루어졌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제가 관여한 하나의 대회다. 근데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이렇게 관공립 사립학교가 아닌 여러 운동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립학교만 참여한 운동회는요, 여기랑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하면은 운동회도 내용도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체육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련, 군사훈련이 하나의 사립학교만이 주최하는 그런 운동회의 주요 내용은 1905년 이후에는 군사. 여긴 아니거든요, 실은. 조금 틀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야, 진짜 뭐 7,000명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 의심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학도 7,000명이 국기를 지니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위에 그림 보이십니까? 7,000명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연합대 운동회의 규모는 지금이 보다 훨씬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경성 시내는 아니겠고 좀 떨어진 근데 뭐들이 많은 거 보니까 시내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요 내용을 하도 옛날에 한번 찾아놓은 거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마 훈련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이 당시에 가장 많이 했었던 운동 장소가 훈련원이라고 하는 데였거든요. 천막 치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인데 요 줄다리기 보면은 심판들이 다 한복을 입고 줄을 다리고. 근데 이게 어떤 자료를 보면은 외국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태극기가 여기 태극기가 꽂혀 있네. 태극기 같은 게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 아주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의 연합 운동회도 개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다 연합 크냐? 조그만 소학교나 이 당시에서 이제 소학교인데 소학교 같은 데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윗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식이 아니라 여기는 개회식이겠죠. 개회식을 하는 모습이고,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마를 입고 이제 운동회 입장식. 그리고 위에는 잘 아시죠? 기마전. 이거는 이제 구한말 중심으로 찍어오는 사진을 제가 이제 스캔을 하는 건데, 이제 기마 종류 같은 경우는 다양해요. 상당히 이 운동회에서 개최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줄다리기, 기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만 전문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 전국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운동회의 종목을 보니까 126가지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보면은 여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예요. 산수 문제 누가 빨리 풀고 빨리 가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운동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구슬줍기라든지, 눈 감고 이제 그 맹목 습구해가지고 눈 감고 공줍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중에 마지막인데, 이제 1911년, 조금 지나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 들어와서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의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사립학교 연합운동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제 학당이 직원 11명과 생도 80명을 파견해서 운동회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구, 축구, 야구 등 같은 서양 스포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이 운동부들의 활동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1910년 7월 13일 때 이 배제 야구부가 했었던 이제 그 청강체육부라고 하는 데에서 경기했었던 내용이 황성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강구락부원 1동과 배제학당 학원 1동이 두 차례 격구회, 이 격구를 그 당시에는 이제 야구를 격구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격구회를 하였는데, 배제학당에서 두 차례 연패하여 분함으로 참지 못하여 재경기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하더라. 두 번 해서 다 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신문, 황성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기숙사 있었습니까? 기숙사가 이제 배제학당 같은 데도 다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죠? 네. 제가 이제 체육 쪽만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틀릴 부분이 수도 있으면, 지금 목사님이 계시니까. 기숙사가 여기 그 배제 지금 이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일제 시대 때는 그렇고, 요 개화기 때는 제가 이제 자료가 아니라 책을 배제